6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고2 손택수의 전문 들판이 새들을 불러온다 내용 들어가 볼게. 자, 이 시는 현대시, 그리고 자유시, 사정시에 속하고요. 자, 이 시의 성격, 성찰적이다.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있는 사색적이다. 그리고 긍정적이다. 자, 주제도 미리 알고 갈게요. 궁핍한 삶 속에서 다른 존재를 배려하고 또한 공존하는 모습과 그에 따른 성찰을 다루었다. 이 시는요, 화자가 있어요. 화자가 있는데 화자가 역시 어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냐면요, 추수가 끝난 들판을 바라보거든요. 자, 근데 그 들판에 뭐가 날아오냐면 새들이 날아온단 말이야. 근데 남겨져 있는 그런 벼달 이런 것들을 새들이 이 들판에 모여서 쪼아먹거든요. 그러면서 화자는 그런 새들의 모습을 통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즉 여기서 이 들판에서 남은 벼달은 어떻게 보면 농부가 누구를 배려해서 나약하고 조금 힘이 없을 수 있는 새들을 배려해서 남긴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 또한 우리보다 힘들거나 소외받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뭐 하기를 바라는 거죠. 같이 배려하고 공존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자는 생각해봐요. 자신이 진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리고 성찰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시라는 것 알아두고 우리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 추수가 끝난 가을 들판이 새들을 불러온다. 자, 여기서 보면은 들판이 누구를 불러온다고 얘기합니까? 네, 들판이 자, 새들을 불러온대요. 자, 불러올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의인화가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들판이 마치 선생님이 앞에서는 농부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들판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새들을 불러온대요. 왜 불러올까요? 들판에 뭐가 있는 거니?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추수가 끝나고 난 벼달이나 이런 먹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까치밥은 감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횡한 들판에도 있었구나. 자, 까치밥은 우리가 보통 가을에 감이 있으면 감의 맨 위에 우리가 사실 손에 닿지 않기도 하지만 그리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저거는 까치를 먹는 거야 라고 해서 감 몇 개를 꼭 놔뒀거든요.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 나눔의 미학이 있는 거죠. 미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 까치밥의 감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횡한 들판에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나누어 줄 수 있는 새들을 위한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죠. 있구나. 짐짓 무심히 떨궈진 벼톨 하나의 온기가 가장 높이 떠있던 새들까지 당긴다면 궁핍한 시절이었다. 자, 여기 한번 내용 들어가 보자. 자, 농부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는 누가 떨어뜨렸을까? 농부가 떨어뜨렸을 거란 말이에요. 농부가 사실 인지하고 떨어뜨린 걸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 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무심히 떨어뜨려 놓았던 별 하나리야. 근데 결국에는 그 벼톨 하나 의도하지 않았던 그 벼톨 하나에 뭐가 담기게 된 거죠? 온기가 담기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온기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농부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죠. 농부의 어떤 마음,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형상화시킨 거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얘들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저거 아까워 이게 아니라 에휴 저 벼톨
저 벼 하나 떨어지면 뭐 어때? 요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그렇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렇거든. 옛날 이제 어른들이 쌀 하나 농사 짓기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면서 우리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 어디서 이제 먹거나 그러면 하나 떨어진 걸 되게 아까워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농부야 하물며 농부란 말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몇 톨이 떨어지더라도 수확량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새들이 뭐 먹을 수도 있고, 날짐승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가졌다, 욕심을 가져서 뭔가를 내가 얻고자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아주 가벼울 수 있는 이 벼톨 하나가 하나의 용기가 당겨지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봤을 땐 작은 벼톨이지만 새들이 먹었을 때는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군가를 살게 하는 온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가장 높이 떠있던 그 새들까지 끌어당긴다는 그런 시절이었대요. 자, 결국에는 그 먹이가 그만큼 어떤 거죠? 귀한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뭐죠? 먹이가 귀하다. 즉 궁핍한 시절이었죠. 궁핍한 시절. 근데 농부는 자기의 뭐 수확량이 엄청난 양을 남기지 않았겠지. 하지만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더, 즉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더 동정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더 나누듯이 역시 농부도 그런 마음이었다. 그리고 시대가 궁핍한 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불빛들 두런두런 빛나고, 자, 여기 마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두런두런 빛난다. 두런두런. 네. 음성 상징어 사용된 거죠. 네. 자, 저녁이 되면서 불이 이렇게 하나씩 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긴 불이, 짧은 불이 젓가락질 밟은 나그네 새와 함께. 자, 긴 불이, 짧은 불이. 자, 누구 얘기하는 거죠? 나그네 새. 아까 남긴 그 하나의 옹기, 그 벼톨 하나를 누가 먹는 거야? 네, 지나가던 새가 먹는 거예요. 네. 콕콕콕 쪼아리며 연신 언 땅을 일구는 또한 때까치가 있다면. 자, 여기에서 보니까 뭐 얘기하고, 나그네 새는 젓가락질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때까치는 언 땅을 일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뭐 하고 있죠? 네, 의인화하고 있지요. 자, 나그네 새와 그 다음에 때까치를 의인화하고 있는 거야. 남은 벼토를 먹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나 농부들의 그 무심함으로 잠시 저문 들판을 바라보아도 되겠다. 자, 여기에서의 나는 여기서는 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가 그렇다고 해서 농부는 아니다, 얘들아. 농부는 아니고요. 내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야. 농부들을 보면서 저렇게 남겨진 벼토를 저렇게 까치들이나 새들이 먹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욕심을 내지 않았던 그 무심함, 그것으로 생각을 하며 저 들판을 자기는 바라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새들을 위한 어떤 농부의 그런 마음, 농부의 어떤 무심함, 부정 아니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무심함을 담아서 화자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저 들판을 여유롭게 바라봐야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 자신의 어떤 성찰적인 태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성찰을 하겠어? 아마도 화자는 지난 삶에 대해서 항상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남들을 어떤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았겠지. 자기만 생각했겠지. 그죠? 그런 것들의 모습에서 자기는 이 농부의 그런 마음을 배우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모습에 성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벼이삭은 들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디탄 저 하늘에도 있구나. 저문저문 하늘에 드문드문 숨어 빛나는 별들을 한동안 바라보다 살아도 되겠다. 자, 벼이삭이 이번에는 화자가
화자는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것을 하늘하고 얘기했어요. 차디찬 저 하늘에도 있구나. 차디차다 촉각적 심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드문드문 숨어 빛나는, 바로 드문드문 숨어서 빛나는 그것이 뭘까요? 별들. 이게 벼톨 같은 것이죠. 들판에 뿌려져 있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온기와도 같은, 한동안 바라봐도 살아도 되겠다. 자, 화자는요, 이 들판의 이미지를 하늘로서까지 확장을 시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화자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기 역시 어떻게 보면은 냉혹한 현실과 이런 곳에서도 뭐가 될 수 있게 온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별들, 그것을 자신은 어떻게 한다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서 그러면은 별이라는 것은, 별빛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걸까요? 네, 마찬가지로 온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삶의 희망,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이런 마음 안에서 그 벼톨 같은 그런 걸 통해 마치 하늘에 있는 별빛 마냥 자신의 어떻게 보면 화자의 마음속에 새기고 싶다, 가지고 싶다. 즉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보고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나눠줄 줄도 알고 타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새겨보고 싶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시에서는요, 두드러진 표현법이 있습니다. 네, 음성상징어가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어디죠? 콕콕콕 쪼아 부린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런두런 핀다, 여기도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흉내내는 말, 행동 흉내내는 말, 소리를 흉내내는 말들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표현들이 두드러지게 사용이 되고 있다. 또 의인적인 표현이 있죠. 여기서는 뭐를 의인화하였다라고 할 수 있죠, 얘들아? 네, 들판을 의인화하였죠. 네, 들판을 의인화하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젓가락질을 한다는 나그네세, 그 다음에 땅을 일구는 때까지, 요런 표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의인화가 사용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반복이 되었을까? 자, 이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까치밥은 감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 바꿔야 되겠네요. 까치밥은 감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도 있었구나. 자, 요 표현이 있고 또 어디 있을까요? 네, 벼이삭은 들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디찬 하늘에도 있구나. 자, 요렇게 돼서 여기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우리가 다른 말로 대꾸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